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MBTI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외향형, 내향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감각형, 직관형을 하겠습니다. 자,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은요, 사실은 뭐는 쓰고 뭐는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쓰게 됩니다. 단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약, 강약일지 아니면 각약약, 강일지 네 박자로 움직일 때요. 그 다음에 약, 강, 강, 약일지 이렇게 그래서 감직, 사감 즉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쓴다. 그러면 이 감각, 직관, 사고, 감정에 대한 그 이론적 개념은 어디서 왔냐? 물론 칼융 선생이 만들었죠. 그런데 그 전에 칸트의 인식의 단계에서 감각, 직관, 사고, 그래서 요 칸트의 인식의 단계 3단계를 칸트가 말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인용 내지는 어떤 좀 참고로 해서 감각, 직관, 그 다음에 사고, 감정 네 단계의 어떤 그 인식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요. 칼융 선생을 뭐 신비주의 내지는 약간 사이비 뭐 이렇게들 오해들 하시는데요. 그 어떤 심리학자보다 과학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형태를 갖추고 계셨고요. 실제로도 니체나 다윈, 아인슈타인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의 이론을 본인의 이론에 접목시키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작업을 평생 해오셨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물리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영향을 받은 게 동시성 이론. 그죠? 그 다음에 다윈의 어떤 그 진화론. 이거 영향을 받은 게 무의식, 집단 무의식. 예, 요거고요. 니체의 어떤 그 다양한 인본주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그 논리 체계에서 많이들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S와 N 감각과 직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은요, 감각 기관에 의존하는 거죠. 결국엔.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인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감각기관 먼저 움직여요. 그죠? 오감. 그죠? 시각, 촉각, 미각,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 감각과 그 직관의 차이는 일단은 감각은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외부적 에너지에 의해 주도되는 성향. 이게 더 훨씬 더 강합니다. 반대로 직관은요, 내적 에너지.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뭘 먹더라도, 뭘 듣더라도, 그 외적 에너지보다는요, 내적 에너지의 주도에 의해서 어떤 판단이라든지 느낌이 정립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S와 N의 가장 큰 차이는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S에서 N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T로 넘어갔다가 다시 P, F로 넘어가요. 감각의 단계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디가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이 감각형은 오감, 물질적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의해 변화를 감지합니다. 오감, 물리, 화학적 자극에 의해 물질적 자극에 의해 변화를 감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적이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은요, 반복적이고 사무적인 그리고 현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야무진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뭐 어떤 그 일들을 진행을 할 때 가장 꼼꼼하게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성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S형 이렇게 되고요. 또 현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금 뭐 이런 거 꼬박꼬박 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달 들어오는 돈 꼼꼼하게 관리 잘 하실 겁니다. 자, S형은요, 감각형은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경험적이고 전통적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미적 에너지라든지 이런 건 좀 약한가요? 아니요. 이런 분들도 예쁜 카페 좋아하고요. 재밌는 드라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좋아합니다. 단, 조금, 어떤 직관적 해석이 필요한, 뭐,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난해한 뭐 추상화 전시, 뭐,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실 뿐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직관형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내적 판단에 의존한다. 그래서 결국에 내부의 에너지로 주도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성, 신미, 심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의미를 찾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징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겠네요. 반대로 S형은요, 표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이 N형이라,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그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30m에서 우회전, 아니면 뭐 100m에서 우회전, 이게요, 잘 헷갈려요. 어디가 30m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약간 바보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을 지금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우회전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나간 적도 있고요. 예, 좀 그런 적들이 많아요. 근데 상징에 대한 해석은 되게 잘합니다, 저도요. 저도 직관형이거든요. 그래서 표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양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르죠. S형과 N형이요. 자, 그렇다 보니까 N형은요, 관념적이고 의미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무의식적이고요, 전체적이고 본질적인, 그래서 큰 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까 감각형은 꼼꼼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고,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좀 전체, 그걸 모아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이 직관형은 전체를 보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죠. 조금 다르죠, 성향이. 감각형들이 아마도 그 퍼즐 같은 것도 잘 맞출걸요. 자, 그래서 직관형은요, 추상적, 상상력, 개념적, 이론적, 독창적 이렇게 됩니다. 심미주의적 예술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반복적인 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것 조금은 독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각각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에 대해서 임팩트를 받았더라도 이 사람이 내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반복적이거나 틀에 박힌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식에도 직관성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융은 무의식을 융은 직관을 무의식을 통한 파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직관적인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 의식보다는, 의식이 결국에는 뭐예요? 오감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 세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죠. 그런데 직관은 무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요, 제가 용어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자, 감성과 감정을 자꾸 헷갈려요. 감성과 감정이요. 나는 감정적이야. 나는 감성적이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뒤섞어서 쓰시는데요. 감성은 넓게 느끼는 겁니다. 풍부하게 느끼는 겁니다. 아셨죠? 풍부하고 넓게 느끼는 겁니다. 감정은요,
좁게 강렬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감정적이라는 건 그래서 뭐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감성적인 건요,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관형, 저도 직관형인데 저는 되게 감성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혼술하면서 와인 먹으면서 재즈 듣고 영화 보고 이러면 되게 힐링돼요. 그리고 출퇴근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출근할 때도 한 40분, 50분, 퇴근할 때도 한 40분, 50분 정도 걸어요. 그러면은 진짜 바람도 느껴지고 그 흙냄새도 느껴지고 사람의 어떤 온기, 이게 스쳐 지나가는 온기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폭넓게 느껴요. 근데 이거를 감정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감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거는 직관형이 훨씬 더 강하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인 거. 만약에 감정적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감각형 쪽이 더 강한 거고요. 물론 나중에 감각, 직관, 사고, 마지막 단계 감정 단계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한번 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감성과 감정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S와 N은 연결된 과정이지만 어디에 더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의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성격 유형과 MBTI를 타로스타 그리고 이 성상원에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어떤 사람의 그 인식의 단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적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정도는 그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ISTP형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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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확한 S가 어떤 걸 상징하고 N이 어떤 걸 상징하니까 그러면은 IN은 어떻게 했고 EN은 어떻게 했고 IS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것은 과학적 뭐 근거가 있다 논리적 뭐가 맞다 안 맞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생각하시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사람의 마음의 구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 N형이라도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풍부한 에너지, 풍부한 자기 어떤 이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멋있게 나올 수 있고요. 똑같은 이 N이라도 어떤 자기의 경험이 좀 초라하거나 아니면 적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 분명히 쓰는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모양은 되게 조금 초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편협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내 형은 이런 형이니까 조합된 형태로 그것을 외우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조각조각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이론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완벽한 이론이 없지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약간은 이게 논쟁거리가 돼야 또 이 어떤 학설로서 아니면 논리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MBTI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마음의 작동 원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MBTI를 가르쳐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MBTI에 딱 틀에 맞춰 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이거 비과학적이니까 나는 안 배울래 이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우주 같아서 다양한 접근으로 이해를 시도해 봐야 하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수업이요? 네. 자, 다음 시간은요. TP 그죠?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을 해주신 분은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드리는 어떤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